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증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월 26일 날 발표합니다. 대형 호재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단타면 단타, 장타면 장타를 시나리오를 짜고 철저히 준비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주주 친화적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저평가된 상태를 정상화로 만들려고 하는데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선도적으로 미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가는 이런 정책을 충분히 혜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26일 발표합니다. 7일 남았죠. 그럼 7일 전에 미리 매수를 한다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단타면 단타, 장타면 장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을 하는 목적은 상장기업 체질 개선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은 기업대로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펼치라는 거죠. 나라가 움직여서, 정부가 움직여서 좀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아무래도 기업에 좋은 당근도 줄 거예요. 예로 세금 조사를 안 한다, 아니면 세금을 깎아준다, 여러 가지 당근 정책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장사는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해야 된다. 국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본의 증시 부양 정책을 벤치마킹 한 건데 우리나라에 또 맞게 고쳐야겠죠. 저 PBR 1 아래는 기본입니다. 이런 또 PBR 아래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더 업데이트 시켜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펼친다는 거예요. 주가 부양 노력을 강제하고, 강제가 중요합니다. 그냥 하라 그게 아니라 강제 분위기로 만들고요,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을 펼친다 합니다. 세금 조사 니들 잘하면 안 한다. 기업이 또 세금 조사를 무서워합니다. 소액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 확대 상법으로 개정한다. 아무래도 소액주주의 권리가 향상된다면 주주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기업가치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지수를 또 따로 개발하고요. 그리고 ETF 도입을 한답니다. 시장의 수급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위기면 또 외국인이 눈치를 채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 조건은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펼친다 해도 기업이 안 따라준다면 성공을 못하겠죠. 짧게 총선 전에만 한 달, 두 달 한다면 그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성공 조건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별도 보고서로 제출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고, 기업 밸류업 주체가 이사회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기업이 아니라, 정부도 아니라 이사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주가 기업 주체가 돼야 된다는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장기 투자들과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된다. 자꾸 알리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신뢰가 얻어져야 밸류업, 기업 밸류업 뭡니까? 대한민국 주식을 한마디로 띄운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주식을 상승시킨다. 저평가에서 탈출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우 동감합니다. 한 달, 두 달, 아니면 총선역으로만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또 눈치 빠른 외국인들, 기관 투자가들 그런 투자 안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주식,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을 확실히 해주는 회사에 투자를 장기 투자하겠죠. 요새 핫한 SK네트워크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주식 단타 안 합니다. 돈세형이 단타하러 들어갔다가 한 1억 정도는 장기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바꿨지 않습니까? 중간 배당도 주고요. 윤석열 정부의 주주 친화적 대한민국 주식을 띄우려는 이 분위기가 좀 어찌 바뀌었는지 외국인 수급을 보겠습니다. 주식을 작년에도 팔아치우더니 올 들어 1월 달에는 조금 팔다가 1월 말부터 2월까지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9조를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급이죠.
윤석열 대통령 주식 활성화 정책에 격한 반응을 외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일 날 또 지속적으로 주식 밸류업 정책을 펼친다면 외국인이 구조만 사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하면서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총선하고 상관없어요. 3년, 5년을 한다면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장 분위기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기업 밸류업 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요. 자동차도 PBR이 적죠. 그리고 반도체,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대장 섹터입니다. 반도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금융주는 매우 저평가 종목이고요. 지주사도 매우 저평가 종목입니다. 먼저 일바따는 이 섹터 자동차, 반도체, 금융, 지주사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2순위 저평가 종목이 갈 가능성이 많고요. 대한민국 주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성장주도 당연히 갑니다. 좀 늦게 가죠. 대한민국 주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분위기로 갈 겁니다. 좀 천천히 장기 투자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아차 PBR 1.03 많이 올라서 1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현대차는 0.68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많이 올랐다 해도 0.78이에요. 34%, 28%, 30%대가 올랐네요. 그러니 코스피 지수 대비 지금 저평가 종목이 매우 상승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은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분위기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 자동차, 반도체, 금융, 지주사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 구성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게 매우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조어가 아직도 국장하니 대한민국을 까는 유튜브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일본도 대박이 나고 유럽도 주식 상승을 하고 미국도 최고점을 달리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별 볼 일 없었죠. 중국은 뭐 정체가 아니라 중국은 급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 똘만입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고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중국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국장하니 이렇게 비꼬는 투자가들, 유튜브들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기초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항상 싼 게 호재고 남들이 욕할 때 바닥을 만들고요. 정책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요. 아직도 국장하니 그래 난 30년 한다 어쩔래. 30년 하고 내가 보기에는 2, 3년 후에 분명히 대한민국 국장이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보다도 더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울고 싶을 때 뺨 때린 금투세 전 정권의 그 악법이죠. 금투세 폐지. 만약에 이번 총선이 과반수가 넘어간다면 금투세 폐지 당연히 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투자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지금 터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장기적으로 좋게 봐야 돼요. 이렇게 정치에 데이터를 접목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는 돈 벌려고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번 총선 과반수만 이기면 되거든요. 국민의힘 뭐 게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수 저는 100% 된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다고 맞췄죠. 남들은 아니라고 많이 했는데 이번 총선도 분명히 국민의힘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장이 달라집니다. 거래세도 낮출까요? 좀 낮춰질 것 같고요. 법인세도 낮출까요? 총선만 이기면 낮춰집니다. 상속세도 낮출까요? 당연히 낮춰집니다. 모든 분위기가 이런 세금 제도가 바뀌면서 대한민국 국장이 좋아집니다. 잘 생각하시고 26일 발표 전에 미리 3, 4일 전에 상승할 종목을 매집하는 겁니다. 매집해서 26일 단타를 치고 나와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장기 투자해도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고요. 국내 주식 비중은 14%인데 20%대로 상향만 해도 제가 뭘 했습니까? 5천선 바로 갑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퇴직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주식 비중이 1%인데 이거 과감하게 50% 올려야 됩니다. 50% 올리는데 국내 주식은 한 20% 그리고 해외 주식은 30% 세팅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만성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거래세 낮추고 법인세 낮추고 상속세 낮추고 국민연금 개혁하고 퇴직연금 개혁하면 대한민국 시장 우상향 만성까지 가게 되는 게 저는 보입니다. 증시부양 나선 정부
제가 정치꾼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이 두 사람의 입만 보고 정책에 따라가야 돈을 번다고 이야기했죠. 정책이 뭡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띄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평가된 종목을 띄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을 미리 믿고 투자하시면 부자 되는 거예요. 평균 PBR 전 세계로 4배라 합니다. 대한민국은 평균 1.1, 일본은 1.4, 이것도 많이 올라서 1.4 된 거예요. 미국은 4.6이거든요. 그럼 한국 PBR 평균 1.1보다 낮은 종목에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PBR 1 아래부터 상승을 하겠죠. 지금 그 효과가 금용조 날라갔죠. 기아차 날라갔죠. 현대차 날라갔죠. 지주사 꿈틀꿈틀하죠. 투자이자 배당소득 확대를 하려고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한다. 고액자산가가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고액자산가를 다시 국내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세영이 그래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자사주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자사주에 집중합시다. 자사주 종목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사주 많은 종목이 있거든요. 지주사들이 많아요. 그러니 지주사에 좀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사주를 태우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소각을 시킬 가능성이 많죠. 불기둥 활활, 한국 중식 레벨업 사다리 눕는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주주 환환으로 재평가되는 종목은 저는 SK네트워크를 일바따로 봅니다. PBR은 0.68, 이를 아래죠. 자사주 770억을 올해도 소각합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을 실시했죠. 평균 배당 수익률이 3%대 나옵니다. 돈세영이 못 탔다가 또 삼성증권 연구원이 얼빵한 놈이 악재를 발표해서 기회다 하고 지금 매집 중입니다. 그리고 두산우는 PBR이 0.85고요. 자사주는 19%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이바지하려면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산은 올해 배당금을 안 올려줬는데 내년에는 배당금을 올려주지 않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2%대 나오고요. 두산 우선주는 배당금이 한 4%대 나옵니다. 배당금을 놀리려면 우선주를 매집하는 것도 전 괜찮게 생각합니다. 하림지주 PBR이 0.25, 금용주보다 쌉니다. 자사주 13%나 갖고 있어요.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어요. 양재동 개발 성장까지. 배당 수익률은 한 2%대 나오는데 아직까지 하림지주는 오른 게 없어요. 하림지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하림지주 같은 종목을 믿고 투자하신다면 나중에 초대박 날 수 있어요. PBR이 0.25, 자사주가 13%, 양재동 개발이 3년 내에 성공을 한다면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소외된 주식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SK네트워크도 하림지주보다 더 심한 주식이었어요. 요걸 다들 엄청 했죠. 직원들이 절대 안 사는 주식이 SK네트워크예요. 하지만 뒤바뀌어졌지 않습니까? 하림지주도 제2의 SK네트워크가 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7,500원대 매우 쌉니다. 그리고 한화 PBR이 0.24, 자사주는 별로 없죠. 배당 수익률은 2.7% 갖고 있어요. 제가 한화 사모비를 지금 투자 중인데 3년 동안 투자 중인데 배당 수익률이 한 5%대 나옵니다. 그리고 SKU PBR이 0.48, 자사주가 25%나 갖고 있습니다. 야, SK 지켜볼 만한 주식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2.58. 그럼 우선주는 더 좋겠죠. 단기적인 전략을 제가 이렇게 짰습니다. 26일 주식 밸류어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4일 전에 매수하는 거예요. 뭘 매수하느냐? 저 PBR 종목을 찾는다. 1 아래를 찾아야 되겠죠. 자사주 많은 종목을 찾는다. 덤으로 성장성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미리미리 준비하여 조정시 24일까지 매수해서 단타는 26일 날 발표할 때 이런 종목이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26일 날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팔아도 돼요. 이렇게 단기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 24일 전에 미리미리 공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률이 98%까지 목표를 잡아야 돼요. 매우 신중하게 매우 과감하게 공부를 철저히 해서 매집해서 26일 날 발표할 때 분명히 저는 좋은 종목들이 급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6일 날 그냥 매도하는 전략, 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SK를 보겠습니다. 자사주가 많죠. 25%를 갖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급등을 했는데 조정이
많진 않네요. 혹시라도 조정이 좀 있다면 저는 조정이 깊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매우 지금 SK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럼 조정 시 매수를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인 전략을, 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저는 좋게 보입니다. 두산은 지금 바닥을 찍고 지금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쟤는 두산은 지금 매집해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림지주 바닥은 찍었지만 많은 상승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7,600원대, 7,500원대 매집을 해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강한 슈팅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많이 올랐죠. 지금 매집은 좀 힘들 것 같고 보유자는 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전 좋게 생각해요. 매집하기는 좀 위치가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확실히 현대차는 좋네요. 기아차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매수하기는 좀 매수 타임은 아닌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엄청나게 올랐네요. 삼성물산도 도저히 방송 때만 했어도 많은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저 PBR 이 방송을 했을 때 그때 매집을 했어도 삼성물산, 기아차, 현대차 수익률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K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한 20% 받은 것 같아요. 저는 6,740원대 지금 매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시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SK네트워크 자사주 소각하죠. 그리고 주주배당 많이 주죠. 기업 미래 성장성도 있고요. AI도 있기 때문에 SK네트워크가 최고의 지금 타이밍에서는 선호해 줍니다. 일빠따죠. 잘 생각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26일 발표할 때 단타면 단타, 장타면 장타 성공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돈세원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